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트럼프가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재정 적자는 98조 3천억 원, 국가 채무는 826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금 수입은 줄어든 반면 4차 추가 경정 예산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9년에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뒤 연속으로 2년째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10,000에 달하면서 투기적 자산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이 시각이었죠. 변동성 큰 장이 이어지면서 마감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이어받았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현재 3%대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도 1.68%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워낙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중형주, 소형주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키 맞추기가 이뤄질 때다라고 나오는 만큼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오늘 종이 목재 업종 그리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하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카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카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참 좋은 여행입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현재 5.74% 상승한 3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 의류 소비 개선세에 따른 수혜, 또 최근 중국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에는 이 롯데케미칼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20% 상승한 1조 5,500억 원으로 업종 내 최대 증액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공장 재가동으로 올레핀 대폭 증액, 첨단 소재 호실적 지속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중국은 이미 8월 이후 의류 소비가 전년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4분기 영업이익은요, 전분기 대비 16.7% 증가한 2,26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석탄 가격 급등으로 롯데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는 리포트도 나와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봤고요.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네, 롯데쇼핑 현재 4.11% 상승한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 섹터 강세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롯데쇼핑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롯데쇼핑이 구조조정 효과로 올해 상반기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세 나타냅니다. 한 증권사에선 롯데쇼핑은 그동안 진행한 구조조정 작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판관비 절감 효과로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올 상반기도 대규모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2020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225억 원, 영업이익 1,427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9년 4분기보다 매출은 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27.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1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백화점과 롯데시네마의 부진은 지속이 됐는데요. 하지만 두 사업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부문은 판관비 절감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롯데 쇼핑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현재 4.81% 상승한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여행 섹터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환매의 영향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여행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상품 정산 판매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6천 명 가까운 예약객을 모집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참 좋은 여행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여행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참 좋은 마켓을 운영하는 등 이 운영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참 좋은 여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인들이 받쳐주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체감 증시는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하지만 개인이 그래도 하락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호텔신라,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스튜디오 드래곤, 넥스틴, 유진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신한지주, 현대건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아프리카TV, 녹십자 랩셀, 위직 스튜디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섭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급등 이후 숨고르기 장세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조금씩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워낙 그간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좀 바람직한 조정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을 다시 지지하는지 여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의 하락 영향 좀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일단 우려되는 요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14% 수준까지 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 등의 전일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 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등이 좀 차익 실현의 좀 이유로 좀 작용하면서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개인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런 대형주 자금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미국의 이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유통업종이 이들 관련한 기대감에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관련한 금리 모멘텀 등이 금융업종에 대한 가격 상승을 좀 유발하는 모습이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황 개선이라든가 주요 제품군들의 가격 상승 등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이 롯데케미칼의 주요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도 이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 등이 힘을 받으면서 롯데쇼핑을 비롯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업종 내 종목들의 상승세를 유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업종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고요. 이어서 하체기의 낙하체기로 이어집니다. 네, 하체기의 낙하체기입니다. 잔뼈 굵은 전문가가 전하는 시장 대응법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체기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이 중국 시장으로 좀 쏠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동향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뭐 작년에 중국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 나왔을 때 중국 시장을 말씀드렸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은 앞에서는 하고 있지만 뒤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자금이 유동성이 공급된 것만큼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이게 상하이하고 심천입니다. 선전 지수 같이 합쳐서 이제 통합이 나온 건데 1월 6일에 외국인 자금이 약 한 2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1월 7일에도 약 한 32억 위안 순매수, 그다음에 1월 8일에도 한 206억 정도. 그다음에 어제 뭐 중국 시장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9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뭐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중국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붐이 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펀드 판매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 시장에 상당히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세계은행 쪽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거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실적들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또 중국의 수출도 급격하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조금씩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春계를 좀 앞두고 이런 소비 심리라다가 이런 기대 심리 쪽에서 조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군수 관련된 특히 대만하고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올라왔고, 뭐 고량주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기술적 좀 분석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그 주가의 이제 큰 흐름을 좀 보면은 2019년도에 바닥을 찍고 나서 한 3,200포인트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 3월에 20년이었죠. 다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이게 크게 움직이는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든가 미국이 크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제는 여기 상단이죠. 이 상단을 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엠파라는 게 이렇게 밑으로 주는 엠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주면서 가는 엠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밑으로 주는 엠파, 이게 제가 말한 1번의 엠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번의 엠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진행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월봉에서도 지금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에 있었던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이 고점들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자 5,178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매물대가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든가 대만 쪽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그 자금이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년도부터 계속해서 5년 동안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새벽에 하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갖고 또 오후 2시에 또 열리기 때문에 우리 마감 시간은 4시. 이게 우리가 30분만 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주식을 또 하다 보면 우리 지식이 넓어지는데, 국내 주식만 하게 되면은 국내 경제 상황만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주식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그 지식이 또 쌓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세계 1등의 또 인재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내 주식 하면서도 해외 주식도 하면서 같이 한번 지식을 좀 넓혀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그동안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후발주자로 중국 증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에 어떤 중국 증시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그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뭐 장광증권, 뭐 김승전자, 그다음에 중신제약, 그다음에 중국 난방항공.
이 종목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은 그냥 계속 홀딩 하시고요. 지금 김승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전기차하고 또 엮여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 세계 또 30%의 부품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이고 뭐 남방항공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이제 어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항공주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아마 눈여겨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이 확실히 두르지 않는 이상은 좀 매수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중국 남방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등입니다. 한 4년인가? 34년, 뭐 31년 연속해서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코로나가 이게 확산세가 또 주춤한다, 감소한다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눌림을 잘 줬으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강서 중천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케이블 생산 기업으로서 뭐 특수 광 케이블이라든가 특수 강섬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5G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정책에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케이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5G 관련해서 케이블 사업에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5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내수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진작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회사가 또 있어요. 중텐 테크 해적 케이블이라고 우리가 좀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안 웨이 건설 공정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둘이가 이제 자회사 하나하고 이제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죠. 220 킬로볼트 해적 케이블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했던 거 낙찰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니까 풍력에 대한 이런 투자도 엄청 크고 시장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풍력을 좀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 쪽에서 이 환경에 대한 무슨 압박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2060년도까지 하게 된다 하면 2060년도부터는 그게 감소를 할 수 있게끔 가는 정책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5년까지에서 뭐 연간 6천만 킬로와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2030년까지에서는 뭐 8억 킬로와트까지에서 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인터넷 보급에 대한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이 한 11.37 이하이 좀 되겠는데 조금 더 밑에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6%의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봤을 때 6%는 뭐 약한데 중국은 상한가가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가 나온 것도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에서 우리가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분봉을 좀 봤을 때 이 앞에 좀 지지가 되는 한 이 정도 가격대를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1.07 이 안에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격으로 전환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게 아침에 작가님 들을 때하고 제가 와서 방송할 때하고 환율이 바뀌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 작가님 들었을 때 그 이완화는 169.95 이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34 이완인데 별 차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가격 봤을 때는 1,881원 정도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던 가격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13.82 이안인데 이거 조금 더해서 14.03 이안.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면은 2,388원이 되겠고 손절은 10.61안.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803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또 안내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고 싶어도 뭐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후장에서 낚아채 종목 강서 중천 테크놀로지 제시해 주셨고요.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가 좀 발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날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좀 이어짐에 따라서 달러화가 좀 강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에 좀 연동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1,100원대를 상단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한 0.7원 상승한 1,098원에 개장한 모습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달러화 가치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90.518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장중 90.611까지 오르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는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로 달러화가 추가 약세가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강세 흐름을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3년 만에 최저치에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오면서 전장보다 한 0.53% 정도 상승한 90.508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실시할 것과 재무부가 장기물 재발행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일단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이런 우려를 이제 반영하면서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3월 이후에 최고치인 연 1.11%를 위로 뚫으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19 재확 산세가 좀 거세진다는 우려가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면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리스크오프에 일조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는 그런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랑 그다음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이슈에 따라서 5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일조했고요. 이에 연동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개장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 분쟁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차기 정부의 부양책이 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제기가 되면서 그 부담감에 미국 증시는 약간 하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큰 순매수를 보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기조로 좀 일관을 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위안화 고시 환율 발표와 달러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에 1,100원까지 일단 가격대를 높였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내고 물량에 따라 상단은 좀 약간 제약이 되면서 90원대 후반대를 기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과 비슷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힘입어서 상단이 조금 제약이 된 모습이고 그래서 한 3,130대를 중심으로 약간 등락을 보이면서 약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841억 원 정도의 그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654억 정도의 순매도를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위안화 거래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9% 저하 고시된 6.4823 위안으로 일단 고시를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마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달러에 연동이 되면서 90원대 후반대로 아마 1,100원대 진입 테스트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외인의 순매도 기조 또한 유지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만약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일과 비슷하게 1,100원대를 고점으로 내고 물량에 힘입어 상단이 좀 약간 제약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래서 아마 한 1,100원 안팎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 이제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1,102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지한 전문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도 현재 조정을 크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도 들어보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새해 들어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코스피가 9%가 넘는 10%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든 증권사들의 연간 전망치를 갖다가 새해 첫 주에 다 돌파하는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조금 시장이 지금은 냉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자료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난주 방송에서 살폈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새해 첫날 1월 4일 날 미국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380포인트 빠지면서 했는데 5년 내 최악의 스타트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밀려난다 하는 그 얘기였고 그리고 그 후속 기사로서 smaller cryptocurrency 그러니 비트코인을 제외한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도 막 달려간다고 했는데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시장 끝물에 나오는 마치 증시에서 이제 잡주들이 돌아다니는 잡주들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그 현상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기사가 political worry 정치적인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might not go away soon 곧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식들은 그렇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카라이칸의 경고는 지난주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고통스러운 조정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식의 경고를 갖다가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경고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고점을 높여갔기 때문에 조금씩 이러한 시장에 나름 구루로 칭송받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작년 한 해였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1월 4일 날 카라이칸의 CNBC 그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만 그날 또 전미 경제학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머빈 킹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었던 영란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지금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사람 또 그 아래쪽에 라구람 라잔 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나름 석학으로 인정되는 분들이죠.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서 지금은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결국 부채의 문제였습니다. 머빈 킹 교수는 이것이 결국은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결국 조정해야 되는, 즉 상각해야 되는 이런 우려를 갖다가 표명했었죠.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날이었던 1월 5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설립자이기도 한 제레미 그랜선 이분은 조금 이렇게 황소와 곰 진영 중에서 곰 진영에 가까운 분이죠. 2008년 금융위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던 그런 분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와 있는 리포트의 제목이 Waiting for the Last Dance입니다. 마지막 춤을 기다리며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약하자면은 지금 이제 1999년 7월이나 2000년 2월 사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이 시장의 정확한 변곡점은 그랜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그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이는 상황이 아닐까. 그때 가보면은 경제는 여전히 형편없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아마 후퇴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턱없이 높다 하는 걸 볼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그걸 떠받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 2008년 때 스타가 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닥터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올린 그 트위터에는 대놓고 1월 15일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제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거는 화폐도 아니다. 가치의 척도도 지불수잔도 가치지정 수잔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추락하는 모습은 딱히 별도의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시세 흐름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은 조금 변곡에 이르렀다고 보셔야 되겠죠. 변곡의 시그널은 딴 거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4조 넘게 개인들이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고 100포인트 넘게 올라갔던 그 주가가 그렇게 또 장중 급등락이 170포인트 달하는 가운데 결국 하락 마감하는 것. 그 다음 날인 오늘 결국 또 이렇게 외인 개인들이 3조 이러다가 3조도 사겠네요 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그동안은 계속 경고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시장이 그걸 좀 외면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변곡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반납하는 모습이 간밤에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빵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고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이쪽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지 싶겠고 또 그쪽을 계속 추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함도 느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위터에서 영구적으로 계정이 삭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 미국 전국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자, 나스닥 일간 차트 보세요. 나스닥 일간 차트에 이렇게 희미하게 네모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첫날 저렇게 많이 빠지면서 시작했던 것을 어쨌거나 지난주 후반 목금 땡겼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는 캔들 이후에 밀린 걸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은 평소 대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하는 얘기는 지금 사는 쪽도 많지만 파는 쪽도 많다는 거. 이 거래량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누가 사고 누가 팔며 어느 쪽이 더 스마트한 세력인가를 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주간 차트 보시죠. 주간에서도 마찬가지 주봉이 지난주에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저 와중에 굉장히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도 많았습니다. MACD나 RSI 같은 지표들은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서 이렇게 워닝을 바라고 있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신다면은 이 아래꼬리 달리는 이 캔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모양은 똑같으나 일단 오랜 하락 추세 끝에 나타나는 아래꼬리 달린 것은 명칭 자체가 망치, 영어로는 해머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는 차티스트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 눈이 번쩍 뜨이는 신호죠.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반면에 오랜 상승 추세 끝에 하매수권에서 나타나는 아래꼬리 달리는 저 캔들은 명칭이 행잉맨, 즉 교수형입니다. 목매어 죽이는 게 교수형이죠. 그런 식으로 시장의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과도한 그런 어떤 매수세가 저런 캔들을 만들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연초 그래도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개인들도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작년까지는 하루 1, 2%대 빠지는 지수가 빠지면은 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나 과연 작년에 그러한 시장 흐름이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는 정말 이제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캔들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조정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 말고 다른 걸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미국채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슨 나중에 모기지 금리도 조정을 해야 되고 대출금리도 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의 미래 수익, 예상 수익을 갖다가 다 할인해서 그 당시에 금리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그 현가화한 것이 현재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즉 분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국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채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 예고된 바로는 14일 날 바이든 당선인이 9조 달러라고 이렇게 밝힌 그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는 그런 일정이 있죠. 지금 작년까지 무슨 600불을 주느냐, 미국 시민들한테 2,000불을 주느냐 했던 그것은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들었던 내용이고, 그거 외에 추가로 또 수조 달러의 부양책, 그렇다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국채를 갖다가 누가 사느냐? 전 세계의 기관들이 사겠죠. 그러다 보면 국채를 살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금리도 올라갔으니까 다들 제로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와중에 금리를 보더라도 달러를 살만하죠. 그것이 결국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해가 바뀌면서 달러는 이제 또 강세로 돌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얘기했던 달러 약세가 2021년에는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1,080원 정도면은 이제 달러는 좀 돌아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 내에 투기적인 달러 매도 세력들이 일단 쇼커버링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금리 상황을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과도하게 올랐던 증시가 이제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 비트코인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와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두 개가 제일 큽니다. 금리의 상승 그리고 달러의 강세. 이것은 지금 증시의 조금 압박 요인이죠. 이렇게 달러 강세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다가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크게 빠지면서 이 공포지수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죠. 국내 증시 상황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느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투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 하에서 그냥 이렇게 진통제 놓듯이 또 늘 그랬듯이 그냥 이렇게 되면 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길게 봤을 때 경기 회복세는 그거 할 거고, 또 백신 결국은 보급되면서 코로나 잡힐 거고, 글쎄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진통제입니다.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또 차트 들이대느냐? 당신 작년에 늘 차트 갖고 저렇게 얘기했고 피보나치 가지고 얘기를 해서 늘 틀렸잖아.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에서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졌죠. 저런 것은 본능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나타났던 저 모습 보세요. 굉장히 치솟았다가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보다 아마 제일 끝에 캔들은 더 음봉의 크기가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 거래량 지표를 보시자면은 눈에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수도 많지만 누가요? 개인들이. 그런데 누가 팝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삼성전자를 갖다 샀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외국인들의 귀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펼쳐놓은 피보나치는 뭐죠? 적어도 23.6%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것까지 밀려나면 정말 시장은 무서운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왜 아직도 이 차트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느냐 하시는 분들을 때문에 잠깐 한번 그거 합니다. 이번 주 다른 매체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의 지인이 보내온 차트입니다. 굉장히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시장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또 이걸 갖다가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의미 없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박스 안의 내용, 즉 3262포인트 정도가 사실상 이번 랠리의 첫 번째 기술적 고비였습니다. 어제 3266에서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나서 3200, 3000 이러다가 3000도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일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너무나 유동성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2020년 한 해가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변수, 펀더멘털적인 변수,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사람들의 분집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행태까지도 다 녹아 있는 것이 차트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와서 저기에서 충분히 차티스트들은 전율을 느낄 만큼 진짜 여기서 멈추는구나 하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더 지금까지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기술적으로 향후 조정 레벨도 한번 짚어가면서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지금 좀 천천히 사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뭐 고객 예탁금 아직도 많아요라고 자랑을 합니다만 듣기 불편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 갖다 부으려고 하십니까? 시장 흐름을 갖다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렇게 듣기 불편하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소 좀 심리가 많이 확대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하고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 299.7%로 300%에 0.3% 부족합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10% 넘는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18%, 17% 보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 2번 13.4%, 15% 각각 수익을 내줬습니다.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수익 내주고 나왔었죠. S맥 그리고 IA도 보이네요. 15% 수익 냈고요. 영화금속이 22.7%, MS 오토텍이 15%나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IQ가 15.1%, KCTC 2.2%, 한노화성이 거의 10% 수익 내줬었고요. 써니전자 한 번 더 접근을 했는데 9.3% 목표가 달성을 했고 NEW도 오늘도 강세라고 하는데 12%, 사마알미늄이 46.6%로 효자 종목이었죠. 로보스타도 10.5% 수익 내줬습니다. 그리고 인선ENT가 9.1% 수익 내주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 확인이 됐고요. 현재 포트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벽산이 점점 상승 나오면서 14.6%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웹젠이 어제 편입이 됐죠. 1.3% 수익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아직 기다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미증시까지 해서 아직 나스닥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까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냥 꺾여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지금 이탈을 살짝 시켰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올선을 이탈시켰다가 그리고 다시 바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번에는 바로 반등하는 흐름이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정시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시장 지금 저점 잡고 살짝 옆으로 횡보 중인데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또 올린다 하면 약간의 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크게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 흐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위에서 도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도노 리포트 빠르게 볼 텐데요. 자, 도노 리포트 벽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 어저께 5일선 위로 돌파가 나와줬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2,700원의 이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고가, 52주 신고가죠.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던 2,860원대, 오늘 돌파 못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지금 거래량은 한 절반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도지 형태의 뭐, 음봉이 만들어져도, 눌림으로써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단기적인 트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요 저항권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매물벽이 좀 두터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한번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가 강하게 한번 나와주고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21선 부근인 36,600원 정도까지 500원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21선 한번 밟고 반등하는 그림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한 2, 3일 정도 흐름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아마 이렇게 거래량 없이 좀 눌려서 마감하는 흐름으로 메디포스트는 끝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뭐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물류 관련주들도 막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쿠팡에서의 그 OTT 사업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뭐 KTH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삼화 네트워크스라든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NW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CG 쪽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고요. 현재 CJ ENM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덱스터 지금 바닥권에서의 이제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NEW의 이제 상승 초입과 상당히 흡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덱스터도 고점 저항대인 6,300원 돌파한다면 시세에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눌림이 나온다면 여전히 음봉에서의 매수 관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오늘 뭐 갭하락 출발해서 강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캔들의 저점 구간을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1선 구간이 아래에 있어서 뭐 이 구간을 살짝 이탈시킬지 아니면 뭐 바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웹젠입니다.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웹젠이 편입이 됐는데요. 동방이 바로 시세가 나와서 선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웹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가갭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을 눌렸다가 지금 41,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꾸준하게 추세 유지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목표가까지 한번 이대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써니전자는 어제 손절가 터치하면서 현재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새로 편입된 웹젠이라는 종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셔서요. 여기 남아 계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